발뒤꿈치 각질은 혈관 건강의 경고입니다. 그냥 각질이겠지. 그렇게 넘기셨던 하얗게 일어난 발뒤꿈치, 요즘 자꾸 아프고 갈라지고 심지어 피까지 나지는 않으셨나요? 사실 그건 피부가 보내는 문제가 아닙니다. 몸속 깊은 곳, 혈관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뒤꿈치 각질이 심했던 어르신 중에는 당뇨 합병증이나 말초혈관 질환 진단을 받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냥 로션만 바르다가 언젠가부터 상처가 잘 낫지 않고 밤마다 발이 찢어질 듯 아프고 신발 속 양말에 피가 번져 있었던 어느 날 병원에서 들은 말이 이랬습니다. 이건 피부 문제가 아니라 혈액순환이 안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놀라셨나요?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시니어 분들의 발 상태를 오랫동안 관찰하면서 이제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발 뒤꿈치는 당신의 혈관 건강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창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발 뒤꿈치 각질이 단순한 건조함이 아닌지, 어떤 질환과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집에서 할 수 있는 5단계 관리 루틴까지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 나이에 뭘? 그냥 늙어서 그런 건데. 이 정도면 아직 괜찮지 뭐. 그 생각이 여러분의 혈관 건강을 놓치는 가장 위험한 말입니다. 발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이제는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잠시 후 75세 이순자 할머니의 실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녀는 왜 단순한 발 뒤꿈치 각질 때문에 병원 응급실까지 가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실제 사례 75세 이순자 어르신의 이야기. 그날도 별다를 것 없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잠들기 전 양말을 벗으면서 발 뒤꿈치를 슬쩍 훑었습니다. 또 하얗게 일어났네. 며칠 전부터 피도 조금 나던데. 예전엔 보습제를 바르면 괜찮아졌는데 요즘은 피부가 갈라지고 쓰리고 화끈거리기까지 했습니다. 밤에 자다가도 깜짝깜짝 놀라며 일어났고 아침에는 딛기조차 두려운 발 때문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데만 10분 넘게 걸리기 일쑤였죠. 어느 날 아침 발가락 사이까지 피가 번져 양말이 젖어 있었고 그제야 손주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병원 가봐요. 이거 이상해요. 피부과에 갔더니 의사는 한참 동안 그녀의 발을 들여다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건조증이 아닙니다. 혈류가 말초까지 안 돌고 있어요. 그 말이 할머니의 가슴을 쳤습니다. 당뇨약을 10년 넘게 복용해왔지만 한 번도 발이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밀 검사 결과 말초혈관이 좁아져 있고 피부 회복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었죠. 담당 의사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지금 관리 안 하면 작은 상처가 감염으로 번져 발가락 절단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이순자 할머니는 발을 쳐다보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각질인 줄만 알았는데 이게 그렇게 큰일이 될 줄은 몰랐어요. 여러분, 이순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절대 남의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이라면 발 건강은 그 자체로 생명선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신호가 바로 발 뒤꿈치 각질과 갈라짐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제부터 왜 이 작은 증상 하나가 전신 혈관과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집에서 쉽게 관리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차근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발뒤꿈치 각질은 왜 혈관 건강의 신호인가? 이순자 할머니처럼 그냥 피부가 건조해서 생긴 각질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으시죠?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습니다. 늙으면 피부가 마르는 거지 뭐. 하지만 그게 진짜 이유가 아니라면 우리 몸에서 발뒤꿈치는 피가 제일 늦게 도착하는 곳입니다. 심장에서 무려 1m 반이나 떨어져 있고 그것도 중력을 거슬러야만 도달할 수 있죠. 그래서 발은 몸속 혈액순환 상태를 가장 먼저 보여주는 건강의 끝단계 지표입니다. 피부가 갈라지고 각질이 쌓인다는 건 그 부위에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발뒤꿈치 피부는 두껍고 단단하죠. 그만큼 혈류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금세 건조해지고 굳어집니다. 그리고 이 굳은 살과 각질이 쌓이면 피부가 압력과 마찰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결국엔 갈라지거나 찢어지게 되는 겁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더 위험합니다. 혈관이 이미 좁아져 있고 신경도 무뎌져서 상처가 나도 아프다는 느낌조차 제대로 못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작은 상처 하나가 궤양으로, 감염으로, 결국 절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길목이 되는 거죠. 미국에서는 매년 10만 명 이상이 당뇨성 족부 궤양으로 입원합니다. 그 시작이 뭐였는지 아세요? 갈라진 발뒤꿈치에 물집이 잡혔고, 그게 곰기 시작했고, 며칠 안 되는 사이 감염이 뼈까지 번졌습니다. 한국에서도 노년기 족부질환 입원 원인의 상당수가 바로 이 말초혈관 순환 장애에서 비롯된 피부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발 건강은 심장 건강이라는 사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몸의 순환은 심장에서 시작되어 발끝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그 끝인 발끝에서 이상이 생겼다면 그건 시작점인 심장이나 주요 혈관에도 부담이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의 심장은 발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나 요즘 너무 힘들어. 피를 돌리기 버거워. 제발 알아줘.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발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었을까요? 씻고 말리고 대충 로션 바르고 끝. 혹은 그것조차 잊고 방치했던 날도 많았죠. 심지어 갈라진 발을 날카로운 칼로 긁거나 강한 각질 제거기로 밀다가 상처가 생긴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몇 주가 지나도 낫지 않고 오히려 빨갛게 부풀어 오르고 열이 난다면 이미 염증이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발뒤꿈치를 한번 보세요. 하얗게 일어난 각질, 조금씩 갈라지고 벌어진 틈 사이. 그게 단순히 보기에 안 좋다는 게 아니라 당신 몸의 혈액순환, 신경계, 면역력, 그리고 회복력까지 모두가 지금 상태가 좋지 않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작게 보면 피부지만 크게 보면 내 몸 전체의 반응인 거죠. 그럼 이제 무엇부터 바꿔야 할까요? 제가 실제 시니어 분들과 함께 해온 발뒤꿈치 혈관 건강 회복 루틴 5단계를 알려드릴게요. 하루 10분으로 각질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돕고 통증을 줄이며 걷는 힘을 되찾을 수 있는 실천 가능한 관리법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을까? 걱정하고 계시다면 걱정 마세요. 지금이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발뒤꿈치 5단계 관리 루틴. 지금부터는 도대체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어렵거나 비싼 장비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단 하루 10분, 이 5가지 루틴만 기억해 주세요. 몸은 정직하니까요. 해주는 만큼 반드시 반응합니다. 1단계. 미지근한 물에 조격 10분. 하루 중 한 번, 잠들기 30분 전이 가장 좋습니다. 체온보다 약간 높은 39도, 40도 정도의 물에 발을 담그고 가만히 계세요. 찬물은 안 됩니다. 피부가 긴장하면 혈관도 수축하거든요. 여기에 굵은 소금 한 스푼을 넣으면 살균 효과와 혈류 개선에 더 좋습니다. 고혈압, 당뇨가 있는 분에게 특히 유익합니다. 이러한 10분이 당신의 발끝까지 피를 돌려주는 시간입니다. 2단계. 각질 제거는 부드럽게, 조심스럽게. 족욕이 끝난 직후 피부가 말랑해졌을 때가 적기입니다. 강한 각질 제거제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특히 깎는 도구나 날이 있는 것은 금물입니다. 중요한 건 보이는 각질을 없애는 게 아니라 상처를 만들지 않고 혈류를 방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추천. 부드러운 수건, 면 수건에 따뜻한 물을 적셔 눌러주는 방식. 또는 전용 푸스톤 같은 가벼운 문지름용 돌 사용. 3단계. 보습제와 수면 양말로 보호하세요. 샤워 후 3분 안에 보습제를 바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피부 수분이 날아가 버리기 때문이죠. 추천 성분. 코코넛 오일, 바세린, 쉐어 버터 등 천연 보습제. 그리고 그 위에 통기성 좋은 면양말을 신어주세요. 그러면 수면 중 피부를 보호하고 흡수율이 상승하여 아침 발 상태가 달라집니다. 이 단계를 7일만 해보세요. 피부가 살아있다는 감각, 처음으로 다시 느낄 수 있습니다. 4단계. 하루 15분 자극 걷기. 걷기는 최고의 혈관 약입니다. 단, 그냥 걷는 것이 아닌 발을 의식하는 걷기여야 효과가 있습니다. 방법. 푹신한 신발은 안 됩니다. 발바닥 자극이 적기 때문입니다. 잔잔한 모래길이나 나무 데크, 잔디밭을 추천합니다. 발 뒤꿈치, 발바닥, 발가락 순서로 천천히 밀어내듯 걸어보세요. 가능하다면 아침 햇살 아래에서 혹은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 산책을 추천드립니다. 5단계. 발바닥 중심 자극 마사지. 매일 아침 또는 잠자기 전 손가락 끝으로 발 뒤꿈치 안쪽을 꾹 눌러주세요. 특히 뒤꿈치 중심부는 우리 몸에서 신장 방광과 연결된 반사구가 있는 곳입니다. 방법. 엄지손가락으로 원을 그리듯 눌러주기. 또는 마사지 공이나 지압봉 활용. 한쪽당 3분씩 양쪽 총 6분. 혈류 흐름 개선은 물론 밤에 다리 저림과 피로 회복에도 효과적입니다. 이 5가지 어렵지 않죠? 족욕, 부드러운 각질 정리, 보습과 양말, 걷기, 발바닥 마사지. 하루 10분 15분 당신의 발에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몸은요,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관심받은 부위는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회복 사례 그냥 각질일 줄 알았는데 이 5가지 관리법을 가장 성실하게 따라 하신 분 중 한 분, 76세 박정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처음 박 어르신이 제게 오셨을 땐 뒤꿈치가 깊게 갈라져 피가 나고 몇 주째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매일 밤 통증으로 잠을 깨셨고 이젠 진짜 내 다리가 아니라 짐 같아요. 그렇게 한숨을 내쉬셨죠. 그날 저는 아주 작은 처방을 드렸습니다. 족욕, 보습, 걷기. 그리고 발을 바라보는 시선부터 바꿔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어요. 이게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요? 하지만 일주일 후 그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발이 덜 따가워졌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디딜 때 그 찌릿한 통증이 없어졌어요. 3주가 지나자 갈라졌던 피부는 아물고 하얗게 일어나던 각질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앞 작은 공원, 가까운 시장, 심지어 손주 등하굣길도 함께 걷게 됐죠. 그 변화가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아세요? 박 어르신은 저에게 이렇게 말하셨어요. 그냥 각질일 줄만 알았던 게 내 삶을 바꿨어요. 이젠 아침마다 거울 보다가 오늘은 어디까지 걸어볼까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 진료 날 그분이 건넨 말은 아직도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발이 나아지니 마음이 먼저 가벼워졌어요. 피부가 아물고 혈류가 돌고 움직일 수 있게 되자 삶 전체의 리듬이 달라진 것이죠. 이건 아주 특별한 예외가 아닙니다. 이미 수많은 시니어 분들이 이 작은 변화 하나로부터 매일의 활력과 기쁨을 되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늘 같았죠. 하얗게 일어난 그 작고 말라있던 뒤꿈치에서 혹시 지금도 이걸 내가 해봐야 뭘 달라지겠어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저는 조용히 하지만 확신을 담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 딱 시작하기 좋은 때입니다. 몸은 우리가 무엇을 포기했는지 기억하지 않습니다. 단지 무엇을 새롭게 시작했는지만 반응하죠. 작지만 강한 습관 만들기, 발뒤꿈치 루틴화 전략.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이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이걸 내가 매일 어떻게 다 하냐고요? 맞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가장 큰 방해꾼은 귀찮음입니다. 하지만 그 귀찮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습관의 틀을 만드는 겁니다. 매일 새로운 걸 하려 하지 마시고 기존 생활에 살짝 붙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첫째, 요일별 분산 관리법 월수금만 기억하세요. 전부를 매일 하려 하면 지칩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건 요일별 집중 루틴입니다. 요일 집중 관리 부위. 월요일은 족욕 각질 정리. 수요일은 보습 자극 걷기. 금요일은 마사지 보습 루틴 총정리. 이렇게만 나누면 일주일에 딱 3일 하루 10분이면 됩니다. 나머지 날엔 발을 바라보는 시간만 1분 가져도 충분합니다. 피부 상태를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변화가 시작됩니다. 둘째, 시간대별 루틴 연결하기입니다. 이미 하는 일에 붙이세요. 습관은 완전히 새로운 일로 만들면 오래 못 갑니다. 하지만 이미 하고 있는 일에 살짝 덧붙이면 신기할 정도로 오래 갑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세수할 때 2분 발바닥 마사지, 점심 식사 후 짧은 산책 15분, 샤워 직후에 보습제 양말 착용, 잠들기 전에 족욕 10분이나 수건 찜질. 이렇게 익숙한 일과에 껴넣기만 해도 뇌는 이건 힘든 일이 아니야 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게 바로 꾸준함의 열쇠입니다. 셋째, 작은 시작의 힘, 5분만 하세요. 많은 분들이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간이 없어요. 귀찮아서 내일 해야지. 오늘은 그냥 지나가도 되겠죠. 그럴 때 꼭 드리는 말씀입니다. 괜찮습니다. 오늘은 5분만 하세요. 5분 발 담그기, 5분 수건으로 마사지하기, 5분 천천히 걷기. 그 5분이 몸의 흐름을 바꾸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하루를 바꾸고 결국 내 삶을 다시 흐르게 만듭니다. 습관이란 건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제보다 1분 더 발을 돌보는 일, 그걸로 충분합니다. 꾸준히 하면 몸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작은 변화가 인생을 바꿉니다. 발 뒤꿈치에 하얗게 일어난 각질, 그 작은 변화가 결국 내 건강 전체의 경고였다는 것, 오늘 영상을 통해 느끼셨을 겁니다. 그저 건조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던 것.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죠. 몸은 우리보다 먼저 알고 먼저 반응합니다. 문제는 항상 말단에서 시작되고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자리에서 먼저 일어납니다. 피부가 보내는 작은 신호, 그건 단지 건조함이 아니라 회복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피로의 축적이라는, 그리고 혈관이 지쳐 있다는 몸의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건 그 메시지는 아직도 당신에게 반응할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 10분, 따뜻한 물, 부드러운 손, 잠들기 전의 보습, 이 작은 노력들이 당신의 발을 살리고 다리를 살리고 결국 당신의 삶을 다시 걷게 만듭니다. 저는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됐습니다. 늦게 시작한 건강은 오히려 더 절실해서 효과가 크다는 것. 80세에 시작해도 90세에 발을 돌보게 돼도 몸은 그 사랑을 알아보고 반드시 반응합니다. 지금 영상이 끝나고 나면 물 끓이실 준비를 해보세요. 오늘 밤 딱 10분만 발을 따뜻하게 해보세요. 그리고 보습제를 바른 뒤 부드러운 양말 한 켤레로 그 발을 감싸 안아주세요. 그게 오늘 당신이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건강한 사랑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 떠오른 그분, 발 건강이 걱정되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우리가 돌보지 못한 자리에서 건강은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걸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